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다 반등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사실 위기가 아니라는 거. 2020년은 무슨 점이요? 대전환점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제 올바로 가고 있는가? 고용시장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 방송에서 고용 동향이 발표돼서 그 고용 동향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같은 시간 비슷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고용 동향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방송 중에 이 화면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제가 절대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경제를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전망 책에 시작하는 그 문장을 모르는 것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을 보고 어떤 팩트를 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저도 이제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9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됐죠. 이 9월 고용동향을 제 블로그에 같이 이 파일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편리하게 다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용 개선됐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잣대, 지표 4가지가 실업자 증감, 취업자 증감, 고용률, 실업률 이 4가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4가지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동향을 좀 큰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입니다. 자, 먼저 취업자를 보시면 2019년 들어서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30만 명, 40만 명 증가. 전년 동기 대비 30만 명, 40만 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네. 2018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19년에는 취업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네.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구나. 실업자 증감을 보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네. 취업자는 늘어나고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네. 자, 이 지표만 보면 고용시장이 회복됐다. 회복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용률을 보겠습니다. 고용률을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해드렸는데 고용 통계들은 계절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가을 시즌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좀 괜찮고요.
겨울에는 안 좋습니다. 특히 2월, 3월 뭐 이쯤에 1, 2, 3월쯤에는 고용시장이 원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1, 2, 3월과 비교해서 고용률이 높아졌어 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랑 비교해서 높아지고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계속 seasonality, 계절성이 있잖아요.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9월은 9월끼리 비교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죠. 고용률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다. 개선되는 것 같네요. 이걸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단기적으로 2017년 이후로 보면 2019년 9월끼리 비교한 겁니다. 고용률이 근래 들어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9월 고용률로 보면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률 괜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도 역시 같은 월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9년 9월 실업률이 3.1%.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2018년 9월이 3.6, 17년 9월이 3.3이니까 실업률도 개선됐구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4가지 기준에서 잠깐 앉을게요. 4가지 기준 하에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감, 실업자 증감 이 4가지 매크로 고용지표를 관점으로 봤을 때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 같구나.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혹은 정책 당국은 이런 주요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고용구조를 들어가보는 한 단계 더 들어가보는 인사이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구조를 지금부터 들어가 볼 텐데 이게 정말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가, 정말 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보는 좋은 잣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먼저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겠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청년층은 누차 강조하지만 경제활동이 인구조사, 고용통계를 작성할 때 청년층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고령층은 만 65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보신 것과 같이 고용시장, 최근 들어서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층은 청년층의 증감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청년층의 고용도 2019년 들어서 크게 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0대와 60세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근데 물론 50세 이상과 60세 이상의 인구 자체가 늘기 때문에 취업자도 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인구 증가 속도보다 취업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50대, 60대의 인구 증가 속도보다 50대, 60대의 취업자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 6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30대, 40대의 취업자는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30대, 40대, 30대, 40대, 30대, 40대, 30, 40대의 취업자는 매년 전년보다 줄고 전년보다 줄고 전년보다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더 커져요. 이거는 문제다. 30,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고 있구나. 자, 여기서 비판해 볼 것은 60대 이상, 자 60세 이상을 또 쪼갤 수 있는데 60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또 쪼갤 수 있는데 쪼개봤습니다. 쪼개봤더니 어쨌든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 속도가 전체 취업자 증가 속도를 반영해 주더라. 그러면 이 60세 이상, 주로 65세 이상은 더 그렇죠. 노인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예산형 일자리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고용시장의 여건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준 영향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령사회로 이전되는 이 속도가 가파르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건, 그 소득 절벽 현상을 방지하고 노인 빈곤을 막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를 놓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응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미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용시장을 놓고 들여다볼 때는 30, 40대 취업자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30, 40대가 누굽니까? 산업의 허리잖아요. 우리 경제의 허리예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입니다. 이 30,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의 핵심 인력이에요. 핵심 노동력입니다. 근데 이 핵심 노동력에 해당하는 취업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우리 경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정책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우리 경제, 고용시장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전반적인 회복이 아니다. 아직도 고용시장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뭔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경제를 판단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령별 말고요. 산업별 취업자를 볼게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는 산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개념이에요. 뭡니까? 예산형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반면에 중요한 것은 제조업 취업자가 줄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30,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현상과 일맥상통한 개념이에요. 도소매업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종사상 지위별로도 한번 볼게요.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우리 취업자 약 2,700만 명에 해당되는 취업자를 둘로 쪼개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는 소위 봉급 생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는 소위 자영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금 근로자, 전체 취업자는 늘어요. 맞습니다. 근데 임금 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요. 소위 고령층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규모가 계속 많이 났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고용주라고 했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뭐라 해요? 자영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쪼개는데 근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줄고 1인 자영업자가 느는 현상은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것이다. 내가 지난달에는 고용원이 있는 알바생을 끼고 일하는 그런 자영업자였는데 알바생을 퇴직시키고 자르고 나 혼자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러면 자영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고용시장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중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임시 일용 근로자는 줄고 대신 뭐가 늘어요? 상용 근로자가 늡니다. 그러니까 근로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
임시 일용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화하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화하는 것, 또 52시간 근무제를 더 확대하는 것, 그리고 뭐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이제 줄였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인데 그런 노력의 결과는 나타난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근로 조건의 질 자체는 많이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로 조건, 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의 양을 많이 늘릴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의 양을 같이 늘리겠다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조업 부분을 말씀드렸고 30, 40대 취업자를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제가 제조업 위기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주로 9월까지의 고용 통계를 평균해서 제시한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취업자는요, 기본적으로 취업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어요. 약 2,700만 명에 해당하는 취업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취업자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업자 규모는 늘어나는데 제조업 취업자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취업자는 느는데 제조업 취업자는 주니까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요? 더 가파르게 줄어들겠죠.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허리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또 기존 산업들의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말 그대로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30, 40대 취업자가 줄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대책은 뭡니까? 우리 경제 잘 굴러가고 있다입니까? 아니면 30, 40대 취업자,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줄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구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 정책이 고용률 늘리는 거에 초점을 둘 것입니까? 취업자 증가에 초점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근본적인 고용시장의 회복을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궁극적인 의미의 고용률 개선, 실업률 개선 이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의 고용시장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를 초점을 두고 경제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면에서 아직 미흡함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적절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